시술 자체도 꼭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시술을 하기로 했으면 병원 선택도 꼭 잘 하셔야. 필러 나도 좀 고민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모두가 다 또 선생님 병원 갈 수는 없잖아요.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 살 빠졌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듣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댓글에 아주 가끔씩 풍나듯이 달리는 것 같아요. 살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거 있다니까요. 네, 맞아요. 뭐 제가 굶기냐고 막. 맞아, 그 얘기 있었죠. 오늘 제가 한번 모셨는데 2015년부터 제 피부를 관리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 몇 번 출연하셨었어요. 아주 전에.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 선생님의 의대 동기이자 피부 주치의를 맡고 있는 스토리 피부과의원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제가 한번 대상포진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네. 발견해 준 사람도. 근데 제가 그날 사실 뭐 대상포진 진료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날도 어김없이 피부 관리를 바로 갔는데 형, 나 여기 옆구리 좀 아픈데?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잠깐 딱 열어보라 그러더니 야, 이거 대상포진이야.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바로 대상포진 진단해 주시고 저한테 또 항바이러스 제제랑 뭐 진통제 처방해 주셨던 또 은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관리를 쭉 받아요. 네네. 선생님 많이 용됐죠,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요. 사실 김지아 선생님한테 제가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필러를 맞으러. 어디에? 전 알아요. 어디요? 여기 이마. 맞아요. 네.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혹성 탈출의 시저. 네. 시저 특징이 여기 그 주름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닥부 초기만 하는 약간 유인원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저도 지금. 약간 그게 스트레스였던 게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있었고 그냥 남들처럼 있는 주름이 아니라 한두 개가 아주 깊긴 했었어요. 습관처럼 보시면 지금도 맞아요. 표정 근육 많이 써요. 맞아요. 많이 써요. 표정근이 많이 써요. 그래서 딴 데 뭐 이런 데나 이런 거보단 이마 쪽에 그게 좀 있어서 보톡스도 몇 번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필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진 거죠. 필러를 또 좀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딴 시술 안 하고 꼭 필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약을 저도 하기가 어려워요. 안 받아줘. 안 받아주나 보다. 저희 직원들이 안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다가 이제 뭐 바쁘고 하면 미안하니까 저도 이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병원에 예약을 한단 말이죠. 제가 막 맞춰서 가고 그러면 진서가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막 이러는데 바빠. 모 필러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필러인데 그게 국내 사용량 1등이에요.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이 와서 받아요. 제가 또 그래도 내 친한 형인데 내가 괜찮은 사람한테 좀 받고 있긴 하는구나 이걸 좀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뭐 필러에 대해서 저도 뭐 찾아보면 좀 좋은 얘기도 있지만 또 걱정하시고 부작용도 있고 사실 모든 시술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필러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이 딱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때 어떤 분이 필러 맞으면 그거 안 놓고 다 뼈가 남아있다. 패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면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 단적인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드문 케이스를 일반화해가지고 약간 흔히 말하는 공포 마케팅 같은 그런 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러가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성분들 하나만 아니에요. 네, 필러도 되게 다양한 성분이 있고 같은 성분에서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녹는 필러라는 게 있고 녹지 않는 필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나서 뭐 필러가 있던 자리에 뼈가 뭐 이렇게 패어 보인다 이런 것도 되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슈화가 됐었는데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딱 되려면 시술 전에 뼈 모양도 보고 시술 후 뼈 모양 이렇게 비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절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과장된 면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뭐 그런 필러에 대한 오해나 이런 거 좀 풀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고 녹는 필러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필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름과 아까 말한 이마 주름과 그다음에 이제 꺼짐이 되게 피부 노화의 현상들 중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꺼짐과 이 주름이 있는 부위에 어떤 물질을 주입을 해서 주름을 좀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꺼짐을 회복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 이걸 필러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톡스는 사실은 주름이 있는 근육을 보툴리늄 톡신으로 마비시켜서 근육을 일단 좀 이완시키고 펴주는 느낌이라면
필러는 그냥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진생 이마도 주름이 심한 건 근육을 좀 보톡스로 마비시켜서 풀어줘도 꺼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필러를 적절하게 채워주면 보톡스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좀 눈에 띄게 네, 개선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필러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녹는 것도 그러게. 있고 녹지 맞아요. 않는 것도 있다 맞아요. 그랬다면은 녹지 않는 거는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거고 맞아. 녹는 것에 따라 또 시간도 다 다를 것이고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뭐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각각의 장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내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가장 좀 대중적이면서 가장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제일 그걸 많이 네, 쓰시는 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 히알루론산 된 이제 필러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필러의 단점이 효과가 유한해요. 유한하다. 네. 히알루론산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천연 물질이거든요. 보통 성인 한 15g 정도가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인 5g이 항상 매일 생성과 분해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성분을 분해한 효소가 원래 우리 몸에 있다 보니까 이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점점 분해돼요. 그래서 효과가 유한하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 효과를 일정 시기에 다시 하는 게 귀찮거나 나 한 번 한 걸로 오래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필러 성분을 아예 바꾸던지 이 100%가 아닌 이 히알루론산에 뭔가를 섞어서 오래 가게끔 만든 거죠. 유지 효과에 길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혹시나 잘못됐을 때 되돌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게 일장일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오래 지속되는 필러를 넣었다고 할 때 3년만 지나도 우리가 늙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그 필러가 자연스러울 것이냐에 네네.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궁금함이 드는데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한 1년 정도 가는 화장 정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한 1년 정도 가요? 네, 첫 시술이고 이제 부위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100% 현산 필러의 경우 이제 평균적으로 말하면 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오래 가는 건 아니네요. 그쵸. 그 같은 필러에서도 성상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게 있고 단단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러라는 것도 부위에 따라서 좀 부드러운 제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단단한 제품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진승이 항상 했던 그 이마주름 같은 경우는 되게 얕게 부드러운 필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흡수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100% 히알루론산이라 하더라도 약간 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이 성상의 차이에 따라서 1년이 가기도 하지만 더 짧게 가기도 하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왜냐면 차이도 있군요. 아까 우리 몸에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네네. 그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입하는 방법이나 주입 양에 따라서도 분해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톡스에 비해서 필러 손을 좀 많이 탈 것 같은데 이런 부위 필러 할 때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되고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가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코끝 엄청 위험하다 막 이런 맞아요.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좀 중앙부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중앙부요? 이마나 이마도 위험해요? 이마도 잘못 위험하죠. 네. 이마, 미간, 그냥 말씀하신 코, 팔자나 입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바깥쪽인 눈가 주변이나 뭐 볼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중앙 부위는 좀 더 세심하게 받으시는 게 필요하죠. 왜 그쪽이 좀 위험할까요? 필러 시술을 할 때 이제 가장 부작용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필러 자체를 이제 주입을 할 때 혈관에 직접 주입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그 피부가. 네. 근데 그런 피부의 개사는 완전 회복될 수도 있지만 좀 흔적을 남기는, 흔히 말해 흉터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꼭 필러가 아니더라도 뭔가 볼륨을 채워주는 지방이식이든, 지방이식이나. 네, 필러든 어떤 제품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데, 필러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혈관에 주입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중앙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위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러 얘기할 때 좀 쉽게 하는 비유가 있는데 저희가 레이저 같은 피부과 시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수술이 있잖아요. 있죠. 필러는 그냥 저는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수술로 갈수록 효과도 되게 극대화되고 그렇죠. 뚜렷하게 되지만 부작용의 어떤 정도도 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수술을 집도하는지에 결과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네. 필러도 누구한테 어떻게 받는지라서 너무 결과가 다르고 안전성도 다르다 보니까 시술 자체도 꼭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시술을 하기로 했으면 병원 선택도 꼭 잘 하셔야 우려하시는 그럴 것 일이 같아요. 생기지 않지 않을까.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네네. 정확히 어디에 필러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피부가 있으면 보통 이제 저희 피부부터 뼈까지 여러 층을 그쵸. 나뉘는데 네. 보통 한 5단계 정도 하거든요.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지방, 피하 지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근육이 있고 근육 밑에 또 지방층, 심부 지방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그다음 뼈 이렇게 한 5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필러는 이 지방층에 주로 넣거나 아니면 피부에 넣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지방. 신부지방이든 피하지방이든 피하 지방, 지방층에 지방에 넣어서 거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한 볼륨이 꺼진다는 거는 다른 거보다는 이렇게 지방의 감소나 이런 게 큰 볼륨을 차지하거든요. 지방이 그러니까 그런 많으니까. 지방을 좀 대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얕게 넣는 경우는 아까 경우처럼 이제 주름을 좀 회복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피부층에 넣을 때도 피부층에? 있어요. 네. 그거 진짜 아프겠다. 좀 아프죠. 네. 진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 직후 사진을 보통 안 찍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참고차 이제 다른 분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필러인데 이건 이제 되게 얕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가 이제 눈 밑과 팔자에 필러 좀 해서 덜하게 해보고 또 건조도 하고 좀 있어서 펴졌네요. 네, 이런 게 이제 필러 시술의 좀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고 뭐라고 했지 알아? 이거 하고 되게 부드럽게 진승아 이제 뭐 잘 됐고 앞으로 1, 2주는 웃지 말래요. 되도록. 되도록. 필러 넣으면은 안 웃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필러를 넣는 부위가 여러 가지 표정 근육 때문에 눌림이 지다 보니까 꺼져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채우는 거다 보니까 넣은 필러가 좀 주변 피부에 밀착을 하는데 자리 잡는데 이런 데 좀 시간이 요할 수 있죠. 필러도 넣은 다음에 이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또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젤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넣고 나서 표정을 바로 짓는다고 여기 있던 게 뭐 어디 가고 이런 건 아닌데 정말 좋은 결과로 오래 가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본다 치면은 초반에 표정을 좀 적게 지시면 확실히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승이 같은 경우에는 이마 주름이 좀 안 지게 필러를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주름이 패인 게 일단 펴진 상태로 좀 시간이 지나는 거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름이 생기는 것조차 좀 줄여줄 수 있을지. 맞아요. 네. 말씀처럼 이제 필러나 보톡스 같은 걸 시술하다 보면은 효과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잘만 받으면 유지 기간이 길어져요. 주름 자체가 안 젖으니까. 네. 그런 안 젖는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성분이 사라져도 좀 처음보단 난 이런 느낌 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100%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신다 그랬는데 뭐 그게 뭐냐 도대체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천연 물질인 거고 우리 몸에 있으니까. 네. 히알루론산이 본인의 한 1000배 정도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보습의 효과나 어떤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성분 자체가 이제 콜라겐 생성을 좀 돕거나 활성산소를 좀 제거해서 노화를 좀 저속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기는 해요. 근데 이 우리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피부에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눈의 유리체, 뭔가 채우는 그거나 관절이나 뭐 연고 이런 데도 다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고 그걸 분해하는 요소도 원래 우리 몸에 있다 보니까 이 물질을 가공해서 넣은 필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저절로 분해가 되는 거죠. 김전 선생님이 필러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만의 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한다 아니면? 저는 일단 최대한 적은 양을 그 정도 양으로 이게 정말 개선돼요? 이런 정말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잘 만나면.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정말 적은 양을 넣는 게 여러 가지에서 안전하고 필러 같은 게 나중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 적은 양을 넣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필러 나도 좀 고민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모두가 다 또 선생님 병원 갈 수는 없잖아요. 예약도 어려워요. 예약도 안 되고 솔직히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제 후기를 최대한 참고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근데 후기도 워낙에 요즘에는 마케팅으로 가공된 게 많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자기 주변 지인 중에서 해당 시술을 해봤는데 여기가 만족스러웠다. 내가 믿을 만한 리뷰가 일단 첫 그쵸. 그럼 가장 지인이 아닐까요? 그럼 생각해보면 지인의 소개를 받고 병원을 골라서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는 곳. 네. 병원에 따라서도 의사 선생님 상담하는 게 아니라 상담만 하는 분과 상담을 한 다음에 시술 결정하고 가 있으면 그냥 의사분이 와가지고 시술하고 이런 병원이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네. 같이. 직접 시술할 분이 상담을 해준 병원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상담 시간이 길수록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한 간극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상담하는 곳 그리고 지인 소개해줬던 데 이런 데가 좋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100%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는 병원?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사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게 사실은 100%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100% 필요가 아니라도 절대 저 나쁘단 말은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소비자라면 맞아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거나 안전을 우선해 두시면 100% 필요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물어볼 때 있어요. 성형수술 한다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들은 반대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과하면 과하면 안 좋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찾고 누구나 또 약간 컴플렉스나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교정된다면 사실은 자존감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안정감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이 아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거니까. 제가 가장 큰 경험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이셨는데 필러 시술 좀 받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담당 내과 교수님께 물어보셨대요.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 해도 되냐? 그랬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만족감이나
이런 정서적인 거에 도움이 된다면 하셔도 된다고 해서 오히려. 오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딱 이렇게 두 분처럼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우려하시는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또 우리 피부과 전문의 김지아 선생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네. 또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피부 관련한 네. 좋은 컨텐츠 있으면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